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노무사 최태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는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자유진영의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유권자분들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안철수나 김경재, 조은진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유권자들이 단일화하여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여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얼마 전에 출간한 상식을 지배하라 라는 책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월 21일 월요일 부산에서 보기총, 약칭 보기총인데요, 한국보수시민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연대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기총의 이분과 관련하여 한마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그 출범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일부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그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와 우파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이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예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출범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제가 왜 참석하지 않았냐 하면은 시민단체의 이름 앞에 보수라는 글자를 넣은 것 때문입니다. 보수 시민단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그 보수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출범식에 참석했더라면 이 보수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바꾸자라고 아마 제가 주장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잔치에 죄를 뿌리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창립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은 보수주의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주의의 내용을 보면은 개인의 존엄성, 자유와 진실, 시장, 민주주의, 종교의 자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다 자유주의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라는 이름 하에 그 내용은 다 자유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라는 외피를 쓴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저희 책 상식을 지배하라에서 우파 진영이 바꾸어야 할 상식 중에 첫 번째로 진보좌파, 보수우파라는 구분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파 진영을 보수라고 부르는 것은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대비해서 부르는 말로 통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좌파가 진보냐 이겁니다. 우리 우파를 보수라고 부르면 상대적으로 좌파를 진보라고 불러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도 보수라고 불렀어도 저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파 진영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보수라고 하지 말자, 우리 스스로는 자유진영이다 라고 하자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고요. 이번에 이 책에서도 우리 우파 진영의 국민들이 바꿔야 될 첫 번째 상식으로 보수우파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말자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21일에 출범했던 보기총, 한국보수시민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 연대 출범식에 제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우파 시민단체를 보수시민단체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 주장에 대해서 그 보기총에 관련되는 분들이 혹시 여기서 보신다면 얼마든지 저에게 토론을 하든지 어떤 비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보기총의 명칭을 자기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 자유시민단체로 좀 바꾸어 주십시오. 보수라는 말을 이제 쓰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는 상징 조작에 아주 능합니다. 그런데 우파는 그런 상징 조작에 너무나 허술합니다. 좌파는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상징 조작을 해왔습니다. 좌파들이 했던 상징 조작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소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운동,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처음부터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그들이 진보라고 스스로 불렸던 것입니다. 좌파가 스스로 진보라고 불렸던 것은 마르크스가 1848년에 발표한 공산당 선언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편찬한 공산당 선언에서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주장했습니다. 역사는 원시 공산사회부터 시작해서 5가지의 발전 단계를 거친다.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산사회,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그 현재의 단계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공산사회로 바뀌어간다. 이것은 역사의 발전 법칙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역사의 발전 법칙에 맞는 진보의 방향이다 라고 스스로 했던 것이죠. 그렇게 좌파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파가 그들을 진보라고 불러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역사 발전 법칙을 인정한다는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그러한 그 역사의 발전 법칙이 틀렸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소련을 비롯해서 공산 진영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역사 발전 5단계설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말했던 역사의 진보의 방향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좌파를 진보라 불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우파 진영이 너무나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를 보수라고 제발 좀 부리지 말자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발전 5단계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진보라고 하면 뭡니까? 진보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나아간다, 뭔가 발전해 나간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보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뭔가 지킨다는 것이죠. 물론 보수 안에 계획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번에 보기총 출범식에서 얘기한 보수주의의 내용들도 보면은 다 자유주의적 가치 이런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사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수라는 말 자체는 뭡니까? 그 본질은 뭔가 지킨다는 의미 아닙니까? 진보는 뭔가 기존의 방향을 뭔가 개선하고 앞으로 발전해 간다 이런 것이 내포된 단어이고, 보수는 뭔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뭘 지킨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보수라는 말을 들으면은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뭔가 멈칫하고 제자리 서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 조작에 이제 더 이상 우파가 말려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보수라는 껍질을 이제 제발 좀 벗어 던지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수라는 껍질을 벗어 던지고 자유주의를 내세워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지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존 체제를 지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련 공산 정권에서 보수라고 하면 소련 공산 정권을 지키는 것이고, 미국의 체제를 지키는 것은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라는 말은 그 가치가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보수라는 건 뭔가를 지키는데 뭘 지킬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지키자, 이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우파 시민단체도 보수 우파라는 표현 제발 좀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시민단체라고 불러줘야 되고, 그래서 보기총도 자기총으로 이름을 바꿔주기를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한 상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그 상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자기 이름을 한번 타고 태어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가지 않습니까? 뭐 중간에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유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한 태극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태극기에 대한 상징마저도 좌파에게 밀려가지고 이제 우파 시민단체 집회에도 태극기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상징을 제대로 지킨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징을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나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가진 상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우파 시민단체를 일컫는 말을 이제 제발 보수라는 말을 이제 없애자 이거죠. 껍질을 벗자는 것입니다. 보수라고 하면 뭡니까? 뭔가를 지키고 뭔가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우파 진영을 이제 더 이상 보수 진영이라고 부르지 말자, 자유 진영이라고 부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상식을 지배하는 제가 이 책에서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의 말이 있는데, 저는 첫째가 보수, 두 번째 진보, 세 번째 혁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수는 뭔가를 지키고 제자리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 진보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 뭔가 나아간다, 결점을 고치고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생각이 되고, 혁명이라는 건 뭡니까?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우파 진영도 혁명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말을 쓰면은 이제 혁명을 부르짖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혁명은 뭐냐? 자유혁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자유혁명이란 건 무엇이냐? 우파 진영의 최종 목표는 자유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자유사회는 무엇이냐? 개인의 타고난 가능성, 타고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죽을 수 있는 사회, 저는 그것을 자유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타고난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묶고 있는 온갖 규제들을 철폐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자유혁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가 정신혁명, 두 번째가 제도혁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신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타고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정신혁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테스탄트의 정신과 저는 일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그때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간에 교회와 신부들이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독점적으로 해석하고 전파하는 것을 걷어내자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신부들의 그들의 독점적인 해석을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의 직접 만남, 오직 성경을 통해서 바로 만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목회자의 역할도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뭔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적으로 해석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면,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에서의 목회자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라, 너 자신 스스로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사명도 나를 따르라 해서 너 스스로 깨어나라,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라라고 개인의 소명에 불지르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이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저를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프로테스탄티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과 제가 주장하는 정신혁명의 저는 동일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개인이 자신의 생명의 바람을 스스로 깨우쳐 가지고 뭐하고 죽을 건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개인의 정신혁명이고, 그런 정신혁명을 거쳐서 스스로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런 개인의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는 온갖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이 바로 저는 제도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파의 앞으로의 활동의 방향이 있어서 더 이상 보수라는 껍질을 덮어 쓰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보수라는 껍질을 벗어 던지고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우면서 자유혁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우파 시민단체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파 시민단체와 기독교가 연대할 수 있는 매개고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보기총의 출범 자체를 제가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파 시민단체와 기독교 단체가 합쳐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망치려 하는 좌파 세력과 싸워서 이 이념전쟁, 체제전쟁에서 이겨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파 시민단체 이름 앞에 보수 시민단체라는 보수라는 껍질을 제발 좀 걷어내자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출범식 갔다면 아마 제가 긴급 발언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말씀을 좀 이해하고 동의하려면 좀 생각을 하고 좀 깊이 사색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이 잔치를 망치려고 온 것처럼 비칠 것 같아서 제가 그날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위 보수주의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제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서구에는 그 뿌리가 아주 깊다고 봅니다. 서구의 보수주의 뿌리는 저는 종교개혁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구에서 보수주의를 내건 책들이 몇 권이 있죠. 이 러셀 커크가 쓴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 러셀 커크가 보수의 정신에서 보수주의 원조로 꼽았던 인물이 에드먼드 버커입니다. 에드먼드 버커가 1790년에 저술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에드먼드 버커는 프랑스 혁명의 불길이 영국으로 오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그런 급격한 과거의 전통과 가치를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급격한 것은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 영국의 기존에 오랫동안 해왔던 가치들, 전통적 가치, 교회와 왕정의 좋은 거는 그대로 지켜가면서 점진적으로 개혁하자. 이것이 에드먼드 버커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서구에서 보수주의는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있고 그 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러셀 커크가 이 보수의 정신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보수의 정신은 너무 책이 방대하고 안에 내용이 사람들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러셀 커크가 간략하게 초약한 책이 있습니다. 이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러셀 커크가 얘기했던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치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보수주의 정신을 살리자 하고 쓴 책 중에서 저는 이 전승철이 썼던 보수의 영혼이라는 책도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진보를 이겨내는 자유의 힘이라는 부제가 있거든요. 핵심 가치는 뭡니까?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승철이 얘기한 보수의 영혼도 핵심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 좌파 대 보수 우파라고 하는 이런 그 진영의 관념은 이 용어가 잘못된다는 것이죠. 제가 주장한 것은. 그래서 보수와 진보라고 진영을 구분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좌파에 의한 상징 조작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냐? 이 책이 있습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고 있는데요. 이 노재봉 전 총리와 그 제자들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진보 좌파 보수 우파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 분 있죠. 이 양동환 교수가 쓴 정치사상 용어 바로 알기 책이 있는데 여기서도 진보 대 보수라는 구분은 잘못됐다. 제발 우파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이희천 교수가 쓴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이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수 대 진보라는 구분은 잘못된 것이고 대한민국 세력 대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진영을 구분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파 진영에서 또 매일 보수 하고 있습니까? 제발 보수라는 용어는 걷어치우고 이제 우리는 자유 진영이다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보수라는 말 자꾸 쓰면은 젊은이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슴에 불을 질러줘야 그게 진정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자유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앞날에 날이 밝을 건데 젊은이들이 보수 해갖고 어떻게 따라옵니까? 젊은이 가슴에 불을 지르면은 그들에게 이제 자유를 가르치고 자유라는 용어를 그들의 가슴에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기총의 출범에 대해서 제가 의장을 놓으려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용어를 좀 제대로 잘 쓰자. 이제 우파 진영에서 제발 보수라는 용어를 걷어치우고 자유 진영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라는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